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참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 우리 K증시는 완전히 추풍 낙엽 신세가 돼버렸고요. 그마저도 이제 젖은 낙엽이어가지고 정말 땅에서 구르다가 다시 날아오를 희망조차 없이 그냥 완전히 우리 할머니 등허리에 파스장 마냥 바닥에 철썩 붙어버렸는데, 이게 다 일주일 전에 우리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K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이 상장 철회를 했다. 이유는 한국 국채금리가 떡상을 했기 때문인데, 이거 정말 불길한 나비 효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었고, 다음 또 지난주 50만 원 잠시나마 뭐 지옥을 구경했었던 에코프로의 경우도 당시에 이제 차트 분석상으로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에 이제 접어들어서 내려가는 길이라고 내일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이게 잘 안 꺾이네, 기운이 없으니까. 했잖아 해서. 자, 그럼 이제 한 주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리고 10월도 이제 마지막 주에 접어들고 있고, 마침 이번 주 FOMC도 있는데, 뭐 당연히 금리 동결 가능성 거의 99.999%고요. 일단 주말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은 상승이고 나머지 두 지수는 하락인데, 3대 지수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다우 지수는 이제 올해 3월 연저점에 거의 다 왔고요. 우리 코스피의 경우는 지금 2300포인트면 거의 다우 지수 연저점하고 비슷한 레벨이라고, 거의 지금 바닥이라고 봅니다. 거의 다 온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K 젖은 낙엽이 좀 어떻게든지 말라가지고 땅바닥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갑자기 터진 한전 디폴트설까지 오늘 한번 신속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뭐 증시 외적인 이슈로는 연예계 마약 사건부터 제가 좋아했던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가 암수 한 몸 전과 10범 사기꾼한테 공사당한 거, 그리고 바로 이거 저는 좀 심상치 않게 봤는데요.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주말 중국에서 갑자기 시진핑의 후계자로 물망에 올랐던 리커창 전 부총리의 부고가 날라왔습니다. 사인은 바로 심장마비.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최고위층만 갈 수 있는 둥자오빈관이라는 특급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는데, 그 옆에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살렸다 그러네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둥자오빈관, 여기는 우리로 치면은 그냥 단순히 뭐 신라호텔, 하얏트 호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남산에 있는 서울클럽 있죠. 그런 정말 중국 최고위층들이 회원제로 이용하는 그런 리조트 개념인데, 여기서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갑자기 리커창이 물에 둥둥 떠올랐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세동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응급처치가 가능했을 텐데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결국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서 푸틴의 숙적 그 프리고진 비행기 추락사 그거 생각나던데, 그것처럼 진짜 이 리커창을 제일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인물이 과연 누군가, 그리고 리커창 사망으로 제일 득을 보게 된 인물이 과연 누군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리커창의 존재는 우리로 치면 이제 현재 윤 대통령한테 있어서 유승민 내지는 이준석 같은 뭐 존재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런데 거기다 이제 제가 모처럼 또 이 음모론을 떠올리는 이유가, 이 리커창에 대해서 중국 현지 SNS에서 막 추모 포스팅이 막 올라오고 그러다가 지금은 웨이보나 이런 데서 전부 이걸 삭제 내지는 차단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이 리커창이 저 세상으로 간 게 과연 우리 K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선 리커창은 공청단 출신이긴 하지만 절대 뭐 파벌이나 그런 정치가 아닌 정말 실력 하나로 출세를 한 그 인물이고, 심지어 그 리커창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리커창은 평생 그 놀고 먹는 그런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또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심장마비 온 거는 좀 아이러니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리커창이 같은 공청단 출신의 후진타오가 공산당의 총서기,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자리에 있었을 때 당시 후계자로 이제 그 물망에 올랐던 게 이 리커창인데, 당시에는 일단 뭐 나이가 4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너무 어렸었고, 그때 이제 시진핑이 이제 너는 내가 다음에 꼭 시켜줄 테니까, 다음에 정권 이양해줄 테니까 이번에는 나한테 양보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좀 회유를 했었다는 증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이고 사실 아버지가 공산당 그 거물급이었던,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금수저 출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시진핑이 리커창한테 일종의 열등감이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워낙 이 리커창이 뭐 스마트하고 또 진짜 자수성가의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뭐 시진핑이 그렇게 생각했을 법도 한데, 그래서 하여튼 시진핑이 처음 집권을 했을 때 총서기가 시진핑, 그 다음에 국무원 총리가 리커창, 이렇게 이제 양강 구도가 잡혔는데, 그때도 물론 계속 경쟁 관계였었고, 또 리커창은 틈날 때마다 시진핑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좀 무식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도 했었다 그래요. 특히 이제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정당화했던 작년 그 전인대 직전에 이 리커창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인 6억 명의 월 수입이 1,000위안, 우리 돈으로 10몇만 원에 불과한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진핑식으로 기강 잡고 때려잡고 잡아돌리고 이런 거보다 당장 중국 내 노점상만 그 허가해주고 활성화를 해줘도 이런 서민들의 수입은 곧바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발언해가지고 큰 파문이 일었었습니다. 당시 이제 시진핑이 주창했던 샤오캉이라고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이런 정권의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허구다, 이렇게 이제 깐 거죠. 근데 그러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 중국 공산당 고위층들은 야, 이거 시진핑이 선 넘은 거 아니냐,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술렁거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기강은 더 잘 잡히겠죠. 우리도 리커창 꼴 안 날려면 시진핑에 잘 협조하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심장마비라는 게 뭐 심지어 독살의 경우도 독약 먹고 속이 쓰려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다 심장이 멎어가지고 사인의 심장마비가 먼저 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검을 하면 그때 이제 독극물이 검출될 경우에 이게 독살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중국이 한의학 역사가 몇 년인데 뭐 티 안 나게 한 며칠 후에 심장마비로 가는 그런 약물이 뭐 없겠습니까? 밥이든 허거든 어디다가 몰래 넣을 수 있고, 심지어 탕후루에다 바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하여튼 이 리커창은 또 결정적으로 대만하고 평화 통일론을 주장해 왔던 사람이고, 시진핑 지도부에서 심심하면 한 번씩 들고 나오면 양안 전쟁, 그 중국과 대만 전쟁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 입장을 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68세의 나이로, 어떻게 보면 좀 요즘 치고는 젊은 나이인데 돌연사를 했잖아요. 그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우선 여기에 대한 뉴욕 증시의 반응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TSMC가 주말에 1.67% 급락이 나왔습니다. 토요일 새벽 마감한 이제 뉴욕 증시의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 반등 나왔고, 반도체주들 다 해피엔딩 했는데 이 TSMC만 올가해서 패버렸어요. 이거는 당연히 리커창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중국의 대만 침공 리스크가 올라가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이게 이제 바로 올 초에 워런 버핏이 TSMC 주식 전략 매도하면서 당시 명분으로 내세웠던 그게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반사 이익은 어디냐? 당연히 K 반도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 SK 하이닉스 실적 실망 때문에 하방 포지션 왕창 쏠렸던 거, 이제는 쇼커버로 환매수로 반등할 모멘텀을 바로 이번 리커창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당연히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게 매정하죠. 야, 사람 죽었는데 지금 반사 이익 따질 때냐? 근데 원래 금융시장이 뭐 다 이런 거 감안을 하고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말 뉴욕 증시에서 대표적인 K증시 관련 지수 MSCI 코리아를 보면은, 일단 우리 K증시 금요일에 환율 급등하면서 외국인들 대량 매도세 나왔던 거 후반영을 하면서 0.96% 본장에서 하락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0.79% 그대로 말아 올리면서 일단 외국인들이 추가로 K 주식을 하방으로 내려꽂을 그런 우려는 멈췄습니다. 당장 내일 월요일에도 안 그래도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 뭐 외국인 대부분 기관이죠. 뭐 우리 K 주식을 전업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기관들은 안 그래도 주식이 모자랍니다. 한국 주식. 그래서 이제 당장 2주 연속으로 나왔던 블랙 먼데이는 일단 면한 거고, 이제는 수요일 FOMC가 끝나고 단풍 랠리까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쳐도 이대로 이제 올해 장사 접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연말에 산타랠리를 한번 먹을 거를 이제 슬슬 외국인들도 대비를 하겠죠. 런하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을 못 올린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참 진짜 인구 5천만의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 좁은 나라에서 안 그래도 솔직히 좀 부끄럽게 사기 민국이니 뭐니, 심지어 대한민국 사기 사건을 해외 일본 경시청이나 유럽 경찰청에서 사기 분야 연구 자료로까지 쓰고 직원 연수할 때 꼭 나온다니까. 그러는데 지금 살다 이제는 자웅동체 암수 한 몸 사기꾼마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사기꾼들이 뭐
일장일절이 자기는 돈 많고 땅 많고 유명한 사람 다 자기 친구고 또 뭐 숨겨진 재벌 3세니 뭐 국권 화폐를 내가 숨기고 있다. 요거 바꾸기만 하면 대박이다. 하여튼 별의별 K 사기 레파토리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분야가 바로 생물학적인 사기예요. 왜? 남자를 여자로 속이든 여자를 남자로 속이든 같이 사우나 한 번 가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성한테 접근한 다음에 뭐 생물학적 사기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분야도 있는데 자기 나 사실 암 걸렸어 이런 식으로 털어먹는 거는 진짜 이게 솔직히 어려운 분야라고 해요. 당장 이제 병원만 가도 다 알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진단서 위조하고 그러면 또 이제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말로 이제 후리는 게 제일 쉽죠. 근데 이번에 그 전청조는 무려 성별을 사기쳤어요. 사실 그거 대단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남자가 여자로 속이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로 속이는 거는 진짜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있는 걸 없애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없는 걸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게 쉽겠어요? 저기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개불하고 조개 사다가 아니 볼링핀이 있는데 그걸 쓰러뜨리는 게 쉬워요? 세우는 게 쉬워요? 이것도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왜 이런 난이도 높은 성별 사기를 쳤냐? 왜겠어요? 보통 이제 젊은 20, 30대 사기꾼들이 하는 전형적인 수법은 이성에 접근해가지고 이성에 대한 어떤 호감을 형성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제 사기 대상이 50%에 한정되잖아. 왜냐면 남녀가 반반이니까. 근데 이제 그 대상을 100%로 넓히려면 당연히 성을 2개로 세팅하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전청조를 보면은 뭐 경호원이랑 그 찍은 사진도 보면 지금 무슨 그 매직 퀴즈 마술이 그런 퀴즈 영화에서 주인공 어린이가 잠자다가 어른이 된 꿈꾸는 장면 같은 그런 것처럼 정말 우습게만 보이던데. 하여튼 그래서 이 전청조는 사기 수법도 전혀 정교하지가 않고 지능범도 아니고 그냥 한 놈만 걸려라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대상이 많아야 쉽잖아. 그래서 성별까지 이제 속인 거죠. 아니 근데 뭐 여성분들 뭐 키가 작으면 남자로 안 느껴진다며. 이게 뭐야. 천청조인지 천지창조인지 걔 보니까 키 150인데 재벌 3세라고 그러니까 체감 키가 한 2m 돼 보였나? 그리고 외모는 아무리 봐도 어디 저기 지방 초등학교 육상부나 하여간 운동부 학생 같던데 머리 짧아가지고. 뭐 그렇다고 뭐 남현희 선수가 무조건 100% 피해자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좀 팬으로서 안타깝긴 합니다. 요즘 그 대한민국 부유층 어린이들 K 금수저 아이들 그러니까 뭐 이제 초등학교도 개성이나 경기 이런 사립단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엄마 아빠 그리고 본인 이렇게 3대 정도 다 집안 좋고 이런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스포츠가 이제 남자는 아이스하키고 여자는 승마 아니면 펜싱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남현희 선수 펜싱 아카데미에 재벌 3세 그 자녀들도 진짜 다니긴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안 좋은 그 이미지로 찍혔으니 뭐 본인도 얼마나 앞으로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며 또 그 학원에서 코치가 성추행으로 사고치고 또 저 세상 가버린 거 이것도 지금 일파만파 재조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제 생각에 제일 불쌍한 거는 그 남현희 선수 그 중학생 딸. 참 요즘 중학생들 어떤지 아시죠? 당장 이제 월요일날 학교 가면 이제 어떻게 해? 학교 생활 이제 어떻게 해? 하여간 그래가지고 요즘 사기꾼들 보면은 자기가 내세우는 그 스펙이 곧 그 인간들의 직업인 그런 게 이제 트렌드더라고요. 시그니엘 산다고 떠벌리는 사람은 시그니엘 주민이 직업이고 이제 슈퍼개미는 슈퍼개미 행세하는 게 직업이야. 그리고 이제 슈퍼카 타고 다닌다고 또 자랑하는 사람은 그 슈퍼카 오너가 결국 직업인데 또 사실 배터리 아저씨도 요즘 뭐 유튜브 키기만 하면 광고가 막 엄청나게 뜨는데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그 배터리 업계에 근무한 경력도 없고 뭐 배터리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그 업계에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배터리 전도사, 2차 전지 그냥 아저씨 이게 또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런 코스프레는 우리가 잘 좀 걸러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또 이제 그쪽 신도분들이 제 영상에 또 신고 폭탄 먹여가지고 수익 창출 정지 만든다고 달려들 텐데 아저씨 잠깐만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에 이 좋은 뉴스가 뭔지 당장 전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거는 좀 들어보세요.
이름은 oilprice.com이지만 원유뿐만 아니라 원자재 전문 이제 투자 사이트인데 여기서 분석한 리튬 공급 과잉에 대한 대응 전략이 이제 주말 월가 전문가들의 SNS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튬 가격은 2025년 다시 품귀 현상으로 공급 부족, 수요 과잉, 그래서 가격이 떡상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올 거라는 분석인데 이거는 이제 그 배터리 아저씨가 말하는 에코프로 2025년에 300만 원 간다는 그 논리를 뒷받침하기에 마침 시점이 일치를 합니다. 일단 여기서 진단하기를 지난 몇 년 주로 중국의 CATL이나 비아디 같은 2차 전지 제조사들이 리튬 가격을 이제 그 좌지우지해 왔다고. 그러다가 결국 작년 11월에 톤당 8만 1,36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현재 이제 1년 만에 70% 하락한 2만 3,860달러 기록 중인데 이 원인을 자세히 따져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해요. 첫째, 당연히 이제 수요 증가 전망 때문에 중국, 호주, 칠레 같은 주요 생산국들이 리튬 생산을 너무 설레발로 급격하게 조기에 늘렸다고. 그래서 이제 특히 중국은 이미 리튬 생산량 세계 1위 국가인데 거의 지금 치킨 게임에 돌입할 태세로다가 지금 이렇게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한 와중에도 생산량 감축을 할 기미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작년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그때 이제 중국 2차 전지 제조사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남는 게 없겠다 싶어가지고 LFP 배터리를 대체 수단으로 여기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 성과가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성능 개선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NCM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하고 니켈, 코발트, 망간 가격까지 동반 추락을 시켰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내년 미국 대선이 또 화두인데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될 경우 뭐 그렇다고 당장 뭐 테슬라 공장 뭐 폐쇄하고 막 미국 전기차 충전기들 두꺼비 이제 다 전부 내려버리고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전기차랑 배터리 그리고 충전 인프라 쪽의 투자는 완전히 이제 말라붙게 만들 수는 있다. 세제 혜택 다 줄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우려를 보긴 봅니다. 그 와중에 미국의 에코프로라고 할 수 있는 엘버말 여기가 이제 바로 2차 전지 소재 만드는 대기업인데 이 엘버말이 원래 호주 리튬 그 채굴 개발사 라이온타운 리소시즈를 인수 추진했었는데 최근에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지금은 뭐 밀짚 모자는 겨울에 원래 사는 거다 이런 논리가 이제 안 통하는 국면이라고 판단을 한 것도 이제 크대요. 하지만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지금 그 깊은 골짜기로 접어드는데 대신에 이러다가 결국 2025년에는 리튬 공급 부족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마침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글로벌 원자재 인사이트에 따르면은 2023년 그래봤자 이제 바로 내년인데 전기차 세계 판매량은 1,380만 대 그리고 2030년대는 3,0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보는데 이 전망치도 이제 중국 같은 시장을 빼고도 이제 수시로 상향 수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 세계 자동차 60%가 전기차로 대체된다고 이르면 2030년을 그 시점으로 계산하면서 또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운전을 좀 못하던 그런 뭐 고령층이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미성년자한테도 이 전기차는 뭐 자율주행 기능에 뭐에 하여튼 운전자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신규 수요도 늘어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결국 2025년부터 리튬이 다시 공급 과잉 사이클에 접어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에코프로 주가는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냐. 일단 에코프로 주주 구성을 보면은 4050 그 형님들이 절반이 넘고요. 그 중에서 자산 규모가 1억에서 10억 사이 구간이 또 50%가 넘습니다. 다 이제 큰손 이제 개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지난 150만 원 그 에코프로가 찍었을 때 당시만 해도 수익 투자자 비율이 90%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26%대다. 요거는 조금 우려가 되는데, 정말 그러면 4명 중에 3명이 지금 물려 있는 거고, 이분들 대부분 60만 원 위에서 들어갔다는 소리죠. 근데 심지어 지금 이제 본전도 본전이지만 그 150만 원 그때 가격이 다시 오기 전에는 나는 절대 안 판다고 심지어 막 물도 막 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제 한 줄기 빛처럼 들릴 소식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지난 코로나 때처럼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건데요. 이번 국감에서도 금감원장, 금감위원장 둘 다 이제 공매도 그 불평등성 때문에 많이 이제 까였는데 일단 공매도 제도를 전반적으로 뜯어 고치는 기간 동안 뭐 한 달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일단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물론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면은 에코프로 주주분들 그리고 뭐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2차 전지 투자자분들이 제일 반길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대신에 외국인들은 또 지난 코로나 때처럼 아예 K 주식이라는 ATM기 앞에 줄을 서서 자금을 빼내갈 텐데, 그래서 이 공매도 조치가 쉽게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그 와중에 또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경고했던 서울보증보험 상장 철회 후폭풍의 한 100배 위력을 가진 이슈인데, 이게 바로 한전 디폴트 찌라시입니다. 이런 소리 하는 인간들은 좀 마셔야 돼. 하여튼 한전이 현재 부채만 200조인데 뭐 내년 총선도 있고 그래서 올해 4분기 전기 요금도 이제 분명히 동결적으로 이제 뭐 모양이 잡히고 있습니다. 올해 한전이 채권 발행에다가 뭐에다가 하여튼 온갖 수단 다 동원해가지고 자본 확충한 게 21조 원인데, 이게 올해만 또 한전 손실 7조가 더해지면 결국 14조가 남습니다. 근데 회사채 발행 조건이 자본 적립금 최대 5배까지인데, 그럼 올해는 21조 곱하기 5배 해가지고 105조 발행 이제 꽉 채운 거고, 이게 이제 내년에는 올해 적자를 또 반영해가지고 14조 곱하기 5는 78조밖에 안 돼. 그럼 이제 돌려막기도 결국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이걸 다 알고 있는 이제 정부에서는 또 한전법 개정한다고 이제 이걸 히든카드로 마련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전도 이제 전기를 이제 사오는데 갑자기 신용거래, 그러니까 외상이 막혀버리면 그때는 정말 이제 위태로워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5대 은행, 그러니까 KB, 우리, 하나, 신한, NH, 여기는 지금 전부 홍콩 ELS에 왕창 또 물려가지고, 이게 홍콩 H지수 기준으로는 5,000포인트가 낙인 그 레벨인데 현재 육자 깨지고 5,979포인트까지 내려왔거든요. 물론 이제 몇 달 전에 5,700까지 갔다가 이제 반등을 하긴 했었지만, 이번에 그 전 저점을 또 근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터지면은 7조 원이 여기서 증발하는 건데, 당연히 여기는 뭐 기관들하고 개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와중에 NH농협은행은 아예 이거 홍콩 ELS 민원 응대할 콜센터 직원을 지금 따로 채용하면서 대응 준비를 한다네요. 그럼 이제 다시 한전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이 한전이 디폴트가 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증시에서 시총 11조짜리니까 막연하게 여파가 크겠죠. 정도가 아니라 바로 전국적으로 전기가 끊기면서 사실상 재앙에 가까운 시나리오인데, 당연히 이런 상황으로 안 가게 뭐 당장 한전법 뜯어고치는 게 제일 쉽겠는데, 여기서 근데 이런 거 이제 냄새 맡은 공매도 하이에나들 때문에 한전 주가까지 추가로 더 박살이 나면 그게 바로 공매도 한시적 그 금지 조치의 트리거가 될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절대 그냥 공짜로는 그 못 얻어냅니다. 대신 K증시가 이 정도 이제 이머전시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미국도 연준이 긴축 포기하고 다시 양적 완화 모드로 돌아서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지금 담력 테스트 구간이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결국 또 최종 보스는 바로 내년에 재선 실패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바이든이 이 유동성 스테로이드 주사를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참, 앞에 이제 미국 대선 얘기 나온 김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마침내 후보 사퇴를 했다는 소식도 주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임기 마치고 나서 이제 책 내고 본격적으로 안티 트럼프로 막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자기가 겪어보니까 트럼프는 생각보다 훨씬 미친놈이었었다고. 그러다 이제 최근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하도 압박을 하니까 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이번에 사퇴를 했는데, 사실 이런 배신자 프레임으로는 결국 공화당 대선 후보 레이스의 완주가 힘들다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 와중에 트럼프는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 중에서 지지율 56.9%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뭐 바이든이든 해리스 부통령이든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0월의 마지막 월요일, 내일 10월 30일은 일단 FOMC 주간에 접어들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도 경제 관련 일정을 일단 최소화해 놓은 상태고요. 그 와중에 내일의 내일 뉴스 핵심은 저는 요걸로 봐요. 바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한국거래소와 한국은행 간 디지털 금융자산 인프라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 협약 MOU. 이거 이제 바로 뉴스에 도배되기도 좋은 주제고, 그럼 이제 디지털 화폐 그 CBDC 관련주로 증시에 연결이 되죠. 다음 내일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일정이 좀 있는데요. 내일부터 서울 동작구에 수소 청소차가 최초 도입될 예정인데, 이것도 이제 뉴스 플로우에 등장하기에 그림도 내용도 참 좋죠. 다음 내일 또 정부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 면제 대상 지정 발표도 또 있습니다. 이거는 증시에서 폐배터리 관련주 바로 이제 제목에 힌트가 들어있죠. 그리고 내일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열리는데, 저는 이제 정말 진짜 장기 프로젝트로 볼 때 수처리 그리고 해수 담수화 이쪽은 좀 멀리 보고 가도 좋을 거라고 봐요. 이어서 내일 농식품부는 지금 여기 그 소 전염병 때문에 비상 상황인데, 내일 소 럼피스킨병 발생 및 대응 현황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내일 지표는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하고 관광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면 옷깃을 스치는 호빵이 아니라, 요즘 증시에서는 바로 이제 해외 직구, 그리고 이제 뭐 아마존 데이, 그리고 11월 11일 광군절, 그리고 지금 쓱데이는 이미 진행 중이고, 이제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 일찍 가을부터 시동이 걸리는데, 결국 이제 간편 결제 관련주들이 수혜다. 유통업체들은 사실 이 연말 행사 남들도 하니까 우리도 경쟁사들하고 어떻게든지 이제 맞다이 뜨려고 하는데 별로 성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방위담회로 가격 내려올 만큼 내려와 있는데 뭐 얼마나 더 싸게 판다는 건지. 자,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은 이제 최대 관전 포인트가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요 예측. 일단 공모 금액이 최대 6,369억 4,4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 기존 주주분들은 이게 너무 흥행이 대박이 나도 또 에코프로에서 돈 빠져나갈까봐 불안하고, 또 너무 흥행이 안 되면 아예 그냥 에코프로 그룹주 전체가 사세가 기울었다고 이렇게 날아가버릴까봐 신경이 또 쓰이신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내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도 잡혀 있는데, 이게 대한항공하고 합병에 있어서 최대 이제 고비가 될 전망이고, 그리고 내일 순살 아파트 이제 논란을 일으켰던 GS건설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미국에서 내일 밤 애플의 맥 시리즈 PC하고 노트북 신제품이 출시됩니다. 국내 부품 공급사들도 또 있죠. 자, 이제 저는 완전 복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정리해드리는 한 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로 인사드릴 예정이고, 그동안 이제 제 재판 결과하고 또 건강 이슈도 내일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실종된 단풍 랠리, 그리고 많이 약해진 산타 랠리 기대감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